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제가 15살 때부터 피웠던 담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여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살이라는 나이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시절이었죠.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 강해지고 싶었던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어른스러움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홍콩 배우 유덕화가 출연했던 영화 지존무상과 천장지구였습니다. 그 당시 홍콩 영화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아마 제 나이 한 50대 또래이신 분들은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덕화는 그 영화 속에서 강한 카리스마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저런 멋진 남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마법 같은 담배를 처음 피워보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흡연이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흡연이 가능했고, 기차나 고속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있었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교무실이나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흡연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전혀 특별하거나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의 특권처럼 여겨지던 분위기였으니까요. 담배의 첫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골목길 한 구석에 서서 조심스레 담배 한 개비를 꺼내고 불을 붙였는데요. 담배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한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독한 맛에 기침이 나왔고, 친구들 앞에서 괜히 창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고, 저 역시 그 순간부터 진짜 어른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저에게 담배의 유혹은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고, 점점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담배는 점점 더 제 일부분이 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몰래 피우는 재미가 컸지만 어느 순간 혼자서도 담배를 찾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심지어 공부를 하면서도 담배를 찾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속에서는 담배와 라이터가 항상 함께였고, 제 하루는 담배로 시작되고 끝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두세 갑씩 피우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고요. 친구들과의 흡연은 소속감을 주었고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흡연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운동을 좋아하던 저였기에 축구를 차면 폐활량 부족으로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기운이 넘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는 담배로 인해 쉽게 지치고 말았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헐떡거리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담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덧 담배는 제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회에서도 흡연이 만연해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마치 자기 최면을 거는 듯 저를 속이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위안은 점점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고, 폐활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도 점점 푸석해지고 입에서 나는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신호를 무시한 채 저는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 대한 깊은 후회가 쌓이게 되었는데요. 보호자가 되어야 할 제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아이가 어릴 적 웃고 있는 아들의 곁에서조차도 담배를 피우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담배는 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죠. 결국 어느 날 거울 속의 저를 보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어나는 건강 문제와
제 얼굴에 스며든 피로감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담배가 제 삶을 지배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담배를 끊기 시작한 후 그 첫 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요. 금단 증상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었는데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7년 전에 그 선택이 결국 저를 변화시켰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운동을 하며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돌며 달리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운동 경기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저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살이 빠지고 몸이 탄탄해지기 시작하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친구,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 속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배를 끊은 지 7년, 8년이 되어가지만 이제는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담배 생각이 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담배 끊는 방법,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